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김하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FNIRS Evaluation of Frontal and Temporal Cortex Activation by Verbal Fluency Task and High-Level Cognition Task for Detecting Anxiety and Depression이며 Frontiers in Psychiatry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7로 Q2에 해당하는 저널이라고 합니다. Q2의 저널임에도 해당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진행했던 NIRS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헤모글로빈 농도 변화를 적분한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해당 값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해당 논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단락별로 어떤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의 뇌가 감정과 인지 활동을 제어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전두엽은 언어 표현과 언어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축두엽은 언어 이해, 청각, 시각 처리, 얼굴 인식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특히 인지 기능은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상호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불안 장애와 우울 장애의 유병률과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불안과 우울의 공존율이 높으며 이러한 장애들이 예후와 기능적 장애를 악화시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FNIRS를 효과적인 비침습적 뇌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고 뇌의 산소를 측정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뇌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FNIRS가 연구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고 있고 특히 감정 반응과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축두엽과 도르솔 리터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관련 작업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Verbal Fluency Task와 High Level Cognition Task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인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이 VFT, 그러니까 Verbal Fluency Task는 단어 생성 능력을 평가하는 반면 High Level Cognition Task, 즉 HCT는 판단, 추론, 실행과 같은 더 복잡한 인지 기능을 평가하고 이러한 과제는 고급 인지 활동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에서 인지장애를 분석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이 FNIRS를 사용하여 불안과 우울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VFT와 HCT 태스크를 평가하는 것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메소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40명으로 우울과 불안 증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총 3가지 단계에 따라서 3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됐고요. 각 그룹은 10명씩 10명에 대한 피험자로 구성이 돼서 총 30명의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들로 구성이 되었고 나머지 10명은 이제 건강한 피험자로 모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은 VFT와 HCT 두 가지 태스크로 수행이 되었고 두 가지 태스크의 경우에는 실험이 시작되기 전 30초 동안에 1부터 5까지 반복해서 카운트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태스크는 총 60초 동안에 수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스크를 수행하고 난 그 후 70초 동안은 다시 1부터 5까지 반복해서 카운트하도록 피험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에 VFT 같은 경우는 간단한 단어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도록 지시를 했고 HCT 같은 경우는 실험이 수행되기 전에 특정 단어들에 대한 컨셉을 정의를 했고요. 실험이 진행되는 이 60초 동안에 이제 정의된 컨셉을 기준으로 이러한 단어들, 예를 들어 나무라든가 학생, 돌고래 등과 같은 단어들을 카테고라이즈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총 52개의 채널에서 1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FNIRS가 측정이 되었고요. 이 52개의 채널 같은 경우는 18개 프리프론탈 영역과 그다음에 좌우 템포럴 영역에서 총 34개의 채널로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FNIRS 데이터는 Modified Beer Inverted Law에 의해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은 태스크가 수행된 60초 구간에서 혈류역학적 반응에 대한 모든 값들을 더하여 인테그랄 밸류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화면에 게시된 두 가지의 그림에서 세 가지 스테이지의 우란과 부울 증상을 나타낸 즉 세 가지 그룹과 HC의 그러니까 건강한 피험자들의 VFT 및 HCT 태스크를 수행하는 중 전두엽 영역에서의 산소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VFT를 수행하는 동안에 옥시헤모글로빈 농도는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렇게 더 큰 반응을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고 태스크가 시작할 때 증가하기 시작하고 태스크가 끝날 때쯤 이제 피크 값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옥시헤모글로빈은 점진적으로 이제 베이스라인 값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반면 디옥시헤모글로빈 농도 같은 경우는 훨씬 덜 변화를 하고 있고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HCT 태스크 같은 경우는 옥시헤모글로빈 농도 변화의 값을 보면은 VFT 패러다임보다 이렇게 베이스라인 값으로, 그러니까 기준값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는 HCT가 뇌 피질에 더 강력한 자극을 생성해서 옥시헤모글로빈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따라서 HCT 태스크가 중단될 때, 이렇게 끝날 때 그러니까 중단될 때 이제 빠르게 회복으로 이어지는 빠르고 급격한 감소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은 해당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VFT와 HCT 태스크를 수행할 때 모두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세 그룹은 옥시헤모글로빈 반응이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이제 우울과 불안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결과값이고 HC가 건강한 피험자인데요. 전체적으로 옥시헤모글로빈 반응이 이제 이 세 그룹에서 HC보다는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동일한 환자들을 비교를 했을 때 VFT보다는 이제 HCT 태스크를 진행할 때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결과는 VFT를 수행할 때보다는 HCT 태스크를 수행할 때 전두엽의 활성화가 더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VFT와 HCT를 수행하는 동안에 우울과 불안 증상이 있는 3개의 그룹과 그 다음에 건강한 피험자 그룹 총 4가지 그룹에 대한 평균 대뇌 산소 반응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HC 그룹과 3가지의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 그룹 모두 HCT에 의한 활성화가 VFT에 의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두 태스크 모두 HC 그룹에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그룹, 환자들의 그룹보다 혈류역학적인 반응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얘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VFT에서 이 어큐트 그룹에 해당하는 우울과 불안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와 이 헬시 컨트롤 간의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한 혈류역학적 반응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과인 화면에 제시된 두 가지 그래프는 각각 VFT와 HCT를 수행하는 동안에 프리프론탈 영역과 템포럴 영역의 인테그랄 밸류를 통한 비교 그래프라고 합니다. 즉, 3개의 그룹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 따라서 VFT와 HCT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에 뇌 활성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해주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왼쪽 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VFT를 수행할 때는 그러니까 3가지 그룹의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평균 인테그랄 밸류가 이 헬시 컨트롤, 그러니까 건강한 대조군보다 활성화가 낮지만 이 그룹 간에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프론탈과 템포럴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은 항상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이 HCT를 수행할 때는 이 프리프론탈 영역, 이렇게 빨간색 영역에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3그룹 간의 혈류약학적인 반응이 유의미하게 다름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큰 옥시헤모글로빈 인테그랄 밸류를 가진 그룹은 메인테인,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컨솔리데이션, 어큐 순서로 이렇게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디스커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HCT가 뇌피질에 더 집중적인 자극을 발생시켜 더 많은 옥시헤모글로빈 반응을 활성화시켰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리포트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FNIRS 기법을 이용해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전두엽과 측두엽에서의 활성화된 패러다임에 대한 과제를 통해 그 강도를 평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4개의 그룹 모두에서 HCT 태스크를 수행할 때보다 VFT를 수행할 때 산소 반응이 더 컸기 때문에 HCT 태스크가 VFT 태스크보다 프리프론탈 롭과 이제 템포럴 롭 부분의 활성화를 더 집중적으로 나타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VFT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에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에서는 이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뇌산소 반응이 일반적으로 건강한 피험자들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의미한 차이는 이제 인테그랄 밸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는데요. 어큐트 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헬시 컨트롤이죠. 근데 이 2개의 그룹은 템포럴 럽 영역에서 HCT를 수행을 할 때 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